안녕하세요. 국어과 강사 전혜진입니다. 네, 저는 이번 강서구 기출 문제를 받았고요. 보겠습니다. 등급을 고2 3등급으로 놓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알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지문 해석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보기 해석. 저희는 체크 포인트 잡을 게 딱 요거밖에 없고요. 이제 보면 첫 번째 그 지문이 참아설이라고 하는 고전 수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참아설이라는 그 말의 뜻이 말을 빌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제가 어떤 때 이때 말을 빌릴 때요. 말 빌리기. 말을 빌릴 경우가 있었는데 좀 노순하고 야윈말, 즉 별로 야윈말을 빌렸을 경우하고 준말을 빌렸을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야윈말을 빌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얘가 좀 비리비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채찍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이나 도랑을 만나도 말에서 내려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대요. 후회를 하지 않는다. 근데 준말을 만나게 되면, 준말은 잘 달리는 말이니까 굉장히 막 씩씩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도랑이나 만나도 그냥 날렵하게 뛰어갈 거고. 그래서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난, 위험하다는 얘기겠죠.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즉, 말을 빌리는 행위를 통해서 두 번째 문단은 보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린 것에서부터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물며 빌린 것에서도 이런데 진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 말에 무엇 하겠는가. 즉, 만약에 빌린 것에서도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것을 자기 소유가 된다면 후회하는 일은 더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또 위험하게 되는 일도 더 많아지겠죠. 남의 물건을 빌려와서 하는 잠깐의 행동도 이와 같은데 자기 소유가 되면 아마 이게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것은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리고 임금도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그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랫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러면서 소유의 의미 없음. 소유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 문제는 이 글의 서술자의 삶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전체 내용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었죠. 소유는 의미가 없다. 즉 무소유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럼 1, 2, 3, 4, 5 중에서 무소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 세속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3분을 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서술자의 삶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다. 이거 월산대군의 시조예요. 가을강에 밤이 드니까 물결이 굉장히 차대요. 낚시, 이거 쌍기역인 거 아시죠? 요새는 고기가 물지 않는데요.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빈배예요. 뭘 싣고 왔어요? 달빛을 싣고 왔대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원래 내가 억울하면 고기를 잡고 와야지만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월산대군 양반이에요. 양반이 뭐 고기 잡아서 생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자연을 즐기는 대상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는 달빛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시조가 바로 무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자연에서 유유자적 하는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시조를 보면 김호범 선생님, 이거 누가 쓴 거죠? 황진이가. 벽계수. 얘기 아시죠? 좀 놀았다 하시는 그 두 분들입니다. 벽계수하고 명월이 나오는데 그 황진이의 그 기생 이름이 명월이래요. 그래서 벽계수라는 말이 여기 수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벽계수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운 고전이 나오면 그냥 한 글자, 니들이 아는 한자를 하나씩 잡아라. 그러니까 물이니까 물아 쉽게 가는 거 자랑하지 마. 일도창에 뭐겠어요? 바다에 가면 돌아오기 힘들어. 명월, 월은 알아요 아이들이. 달이 산에 가득 땄으니 쉬어간들 어떠리. 놀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의 일을 후회하지 말고 현재 자연을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김호영 선생님 그때 국어 안 시켜주셔서 굉장히 슬퍼하셨는데 저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네, 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김호영 선생님이 자기 국어 정말 1등급이었다 자랑하시면서 시켜달라고 꼭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고진 저 늙은이에요. 이걸 이어적기 표현이라고 하는데 일근이 뭘 달래요? 짐을 풀러서 나를 주래요. 나는 뭐해서요? 젊어서 뭐가 안 무겁다. 돌도 안 무겁대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고 가겠느냐라고 해서 노인 공경. 유교적인 가치관을 노래한 거고요. 자, 네 번째는 보면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간듯 불고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이 그 봄산에 눈을 녹인 바람이 건듯이 뭐죠? 김호범 선생님? 잠깐 불고 간 데가 없대요. 자, 춘산이 있고요. 바람이 있고요. 눈이래요. 자, 요거를 김호범 선생님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실까요? 춘산 뭘 의미하죠? 봄이면 산에 네. 눈을 녹인 바람이 가버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머리 위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눈이 뭘 얘기하죠? 나이가 들면 네, 흰머리를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뭐죠? 세월이겠죠. 세월이 그냥 바람처럼 슉 갔기 때문에 흰머리가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잠깐 무엇을 빌려다가 바람을 빌려다가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있는 흰머리를 다 어떻게 녹여줬으면 좋겠다. 한 10년만 젊었어도 이거죠.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느라. 이 서리가 원래는 그 얼은 거잖아요. 근데 그 눈이 그 얼은 서리를 흰머리에 비해서 여기 있는 거 다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김호원 선생님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늙으면 한탄한다? 네, 귀가 안 좋으십니다. 나이가 드셔서. 네. 자, 탈로가 늙음을 한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삼동에 배옷 입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르지만 우리 한자를 하나씩만 그냥 보면 동이 겨울이죠. 겨울에 배옷 입고라고 했는데 그 모시메리 이런 거 아세요? 삼배? 여름에 입는 거예요. 모시메리.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네. 배옷 입고라는 건 여름에 드는 까끌까끌한 그 바람 잘 통하라고 입는 옷이에요. 암열에 눈이 맞아도 암열 몰라도 돼요. 그냥 동굴 이런 거예요.
눈비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눈하고 비까지 맞았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구름 낀 변래도 쬐은 적이 없건만은. 자, 고전 시가에서 해, 달, 별. 즉, 하늘에 뜬 거, 하늘에 있는 거 누구죠? 임금이죠. 이거 임금의 의미예요. 나는 임금의 은혜를 조금도 햇변도 쬐은 적이 없대요. 구름 낀 햇빛, 즉 아주 조그마한 은혜도 난 입은 적이 없지만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 겨워하노라. 뭐겠어요? 임금이 네 돌아가신 거죠. 임금의 승하죠. 그래서 이거는 임금이 죽은 거에 대한 뭐 영군 지정이라고 얘기하죠. 임금이 죽은 거에 대한 그런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등급을 3등급을 설정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 3등급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저 지문을 일단 좀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꼼꼼하게 해석을 해줘서 전체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3등급 그 이상의 학생들은 이 시조만 봐도 딱딱딱 나와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계속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강서고의 특징이 외부 이렇게 아이들 이거 지금 배운 적 없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외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같이 활용한다는 게 강서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교별 그에 맞게끔 좀 더 잘 설명하는 그런 국어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